33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6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 근데 할 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네, 다 하고. 왜 잘했어요?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내려도 되잖아요. 네. 근데 주머니 A, B에서 따로따로 꺼내니까 A와 B를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할 건데요. A에서 꺼낸 공 각각 3개라고 했는데 A에서 꺼낸 공이 짝수고 B에서 꺼낸 공이 홀수인 경우가 있고, A에서 꺼낸 공의 합이 홀수고 B에서 꺼낸 공의 합이 짝수인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사실 똑같이 1, 2, 3, 4, 5가 들어있는 주머니이기 때문에 둘이 대칭 구조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만 구하시면 밑에 거는 경우에서 똑같을 거예요. 밑에 이건 구할게요. 그럼 A에서 꺼낸 공의 수가 3개를 꺼냈는데 짝수를 어찌해야 되죠? 홀수에서 2개 꺼내고 짝수에서 하나 꺼낼 때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잖아. 근데 홀수 3개고 짝수 2개예요. 그러니까 홀수에서 2개 꺼내고 짝수에서 하나 꺼낸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B에서 꺼낸 공이 홀수인 경우의 수는요? 이거는 홀수에서 3개를 꺼내는 경우도 되고, 홀수에서 하나를 꺼내고 짝수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도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짝수인 경우의 수가 지금 여기처럼 여기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몇 개예요? 6개죠. 그잖아. 그럼 여기서 짝수인 경우의 수는 6개일 거 아닙니까? 그럼 홀수인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6개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경우의 수는 5C3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5C3 마이너스 6 하셔도 되겠네요. 이해돼요? 네. 그럼 이게 24개죠? 그럼 대칭 구조라서 이것도 24개일 거라고 이미 예상했었죠? 그럼 답은 얼마예요? 네, 48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번은 블랙랩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죠? 네. 이게 지금 좌우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걸 좌우의 구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풀면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거죠. 근데 좌우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수준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좌우 구별과 관련 있는 것은 대칭 구조여야만 관련이 있어요. 대칭 구조는 좌우 구별이 없다고 하면 원래 각각으로 세게 되지만 좌우 구별 있다고 하면 좌우 구별이 없다고 하면 하나로 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 구조인 걸 먼저 파악할 건데, 대칭 구조를 파악하려면 일단 빈 공간을 7개를 확보해요. 그죠? 근데 6개군요. 네. 근데 지금 검정 블럭이 4개고 흰 블럭이 3개잖아요. 즉 흰 블럭이 몇 개예요? 홀수개니까 가운데에 무조건 흰 블럭이 들어와야 돼요. 이해돼요? 맞죠? 그럼 이쪽 3개 중에 흰 블럭이 하나 채우면 나머지는 검은 블럭. 그 다음에 이쪽은 자동 결정되죠. 그러니까 볼 필요 없는 거고, 우리 뭐만 보면 되냐면 여기서 3C1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흰 블럭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럼 흰 블럭이 위치가 결정되면 검은 블럭은 자동 결정이고, 대칭 구조니까 이쪽이 결정되면 이쪽 자동 결정이에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즉 3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칭 구조는 몇 가지다? 3가지다라는 거죠. 만약에 비대칭 구조라고 하면 이거의 경우의 수는 7팩, 4팩, 3팩 이니까 얼마냐면 35가지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 중에 3가지만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35에서 3을 뺀 거는 2로 나눠야 되고, 이 3은 그냥 더해야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몇 가지 나와요? 19가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칭 구조가 아닌 거는 뒤집었을 때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한 번씩만 세야 되고, 대칭 구조는 원래 한 번씩밖에 안 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9개 점이 반원 위에 놓여 있을 때 4점은 반원의 지름 위에 이렇다라고 하십니다. 네. 일단 반직선의 개수가 A개인데요. 반직선의 개수는 순열로 세시면 되는 거죠. 조합이 아니고. 왜냐면 반직선은 똑같이 2점, 2점이 선정이 돼도 이렇게 반직선 뻗는 경우하고 이렇게 반직선 뻗는 경우하고 서로 다른 반직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아니고 순열로 일단 세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A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9P2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2개를 뽑는 경우는 반직선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4P1 다 없애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반직선을 직접 세. 여기가 시작점이었을 때 2점 고르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시작점이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 있죠? 여기가 시작점 이쪽으로 가는 거 있죠? 3개.
여기가 시작점을 일로 가는 거,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여기서 일로 가는 거. 3개. 즉, 총 6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그냥 6 더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4p 다 빼버렸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66까지 나오고요. 일단 B라는 놈은 뭐냐면 사각형의 개수인데요. 사각형의 개수는 기본 되는 게 뭐겠어요? 9C4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뭘 빼셔야 되냐면 일단 4C4는 빼셔야 돼요. 사각형 안 나오니까. 근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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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고르면 뭐가 나와요? 삼각형이 나오죠. 이 삼각형도 빼줘야 되죠. 이 삼각형은 뭐냐면 4C3에서 나머지 점 고를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이 5개를 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105개 나오고요. 더하면 171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분의 개수를 약간 응용한 문제죠. 근데 선분의 개수를 이해해서 풀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36번은 확실히 우리가 아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우리가 풀었던 거 뭐였던 것 같아? 12각형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이 바깥에 원을 그냥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어서 정판은 아니지만 아무튼 팔각형을 만듭니다. 그죠? 네. 그럼 문제가 뭐라면 내부에 만드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 근데 제가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는 무엇이 결정한다고 했냐면 그렇죠. 사각형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하나 결정되면 이 대각선의 교점이 결정되고요. 어느 세 선분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대각선의 교점이 중복되지 않는다. 즉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원래 우리가 아는 문제를 그냥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8C4로 풀면 되겠습니다. 제일 쉽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사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황 파악을 잘 해보시면 아, 내가 원래 아는 문제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너먼트 이거 빨리 세는 방법 알고 계시죠? 팩토리로 나누는 걸 2팩으로 나누는 걸 네.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8C4, 4C4, 2팩분의 1 곱하기 4C2, 2C2, 2팩분의 1의 제곱 하셔서 문제 풀죠?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시험에서 좀 빨리빨리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를 8팩으로 처리해요. 근데 대칭 구조만 찾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럼 이 7개만큼 2팩이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객관식으로 선지가 보통 단답이나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좀 빠르게 계산하시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위에 걸로 하면 안 되냐고요? 아니, 안 되냐고요? 되죠? 왜 안 돼요? 서술형을 쓸 때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 따라 약간 다른데 이럴 수 있잖아요. 불러요. 참여 이렇게 써놨는데 참여 불러. 야 네가 이렇게 써놨는데 난 잘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왜도 거기서 우물쭈물 해버리면 깜짝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저라면 차라리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겠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 이걸 평소에 늘 얘기를 했다. 나하고 써도 상관없고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얘기한 적 없다라고 하면 저는 불렀던 경험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 불러가지고 너 서술형이 이게 풀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봐. 이런 거여서 씨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어찌어찌 설명했어요. 그래서 감점은 안 당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저는 학생 때도 제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직업으로 택해서 하고 있지만 근데 되게 잘 푸는데 자기가 푼 걸 설명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제가 학생을 가르쳐보면 네. 그래서 왜냐면 내가 안다는 거하고 남에게 표현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42번 이거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림 좀 그리세요. 알겠죠? 그림 안 그리고 하다 괜히 틀리지 마시고 네. 손가락 부러지냐? 그지? 네. 좀 그리세요.
이런 거죠. 근데 합성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1대1 함수, 1대1 함수 두 개 합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f는 1대1 함수 해야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마음대로 만들어 하나. 알겠죠? 근데 이게 뭐 중에 하나예요? 4p3 중에 하나죠. 4p3 곱하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8, 90에 다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8, 90에 다 가야 되니까 그냥 3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다 3팩토리얼 곱해요. 됐죠? 그럼 뭐 누가 남았어요? 얘가 혼자 남았죠. 얘는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3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32개 나오겠고요.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를 잘 이용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 43번이요? 43번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고3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이게 비교적 최근 건데 제가 알기로 한 2년 이내입니다. 예. 2, 3년? 예. 6번일까요? 28번이 될까? 27번이 될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죠.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알겠죠? 별로 안 어려워요. 예. 자, 위쪽에 제가 x를 쓸 거고요. 아래쪽에 fx를 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 제시된 정보는 f2하고 fp하고 그 다음에 q도 있고 그죠? 제일 끝은 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1하고 p하고 q하고 8을 적을게요. 근데 문제의 조건 나다를 보시면 이 나 조건은 뭐예요? 얘가 무슨 말이에요? 증가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점 커지고 있어야 돼. 누가? fx가. 여기서도 점점 커지고 있어야 돼. 누가? fx가. 근데 얘는 뭐예요? 감소함수라는 얘기죠. 그럼 요 사이에서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야 돼. 누가? fx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문제에서 확인된 정보가 f1은 2다. fp는 7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2부터 7까지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럼 7부터 얼마까지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뭐 3으로 끝났어요. 그럼 증가하는데 중간에 1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8은 사실 이 사이에도 낄 수 없고 이 사이에도 낄 수 없거든요. 2부터 7까지 증가하는데 가운데 8올 수 없잖아요. 7부터 1까지 감소하는데 가운데 8올 수 없죠. 그럼 여긴 8이에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있는 값들 있죠.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집어넣으시면 알아서 대소관계에 맞춰서 착착착착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냐, 여기에 들어갈 거냐, 여기에 들어갈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역에 남은 원소가 지금 누가 남았죠? 3, 4, 5, 6 남았어요? 1, 8, 3, 4, 5, 6 2, 3, 2, 3 3, 4, 5, 6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럼 3, 4, 5, 6을 1로 가게 할 거냐, 2로 가게 할 거냐, 3로 가게 할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죠. 아니죠. 그냥 3의 4제곱. 네. 그럼 81. 그러니까 P가 뭔지, PQ가 뭔지 몰라도 문제 푸는 거죠. 그잖아요. 어차피 PQ가 뭐냐에 따라서 함수의 개수가 달라질 건데, 그러니까 PQ를 정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공역의 원소가 여기 예를 들어서 3이 들어왔다. 뭐 3, 4, 5, 6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 그럼 함수 결정되는 거죠. 이 PQ에 따라서. 맞아요? 물론 이 PQ에 따라서 함수의 개수가 여러 개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증가한다고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P가 뭐 3이었다고 하면 2일 때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냥 알아서 결정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3, 4, 5, 6만 알아서 넣으면 이 P와 Q가 뭔지 다 결정되네요. 그냥 몇 개 들어가는지 다 나오니까 1대 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풀이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걸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이걸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대부분은 뭐 하냐면 그럼 P는 도대체 뭐지?
P가 2라고 한번 해볼까? 이질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거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이런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 이전, 그러니까 여기를 쓰기 이전, 여기 2, 7, 1, 8만 확인되면 그냥 3, 4, 5, 6의 위치만 정해주면 여기만 정해주면 증가 관계, 감소 관계, 증가 관계에 의해서 알아서 순서가 배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나는 3, 4, 5, 6이 섹터 1로 갈 거냐, 2로 갈 거냐, 3로 갈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끝난다는 거죠. 맞죠? 예. 근데 이 문제 틀린 학생 되게 많았어요. 그때 고3 모의 봤을 때 하나씩 분개해가지고 어떻게 푸냐고 저한테. 예. 물론 저도 이 문제 보자마자 이 풀이 떠올린 건 아니고 한참 삽질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지. 문제 보자마자 아이씨 3의 4제곱이네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예. 문과 둘 다 나온 문제예요. 네. 문과 확통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도 나오고 이과에도 나오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과정이 같잖아요. 그죠? 예. 대신에 문제 번호는 좀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통 문제가 문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18번이었다. 이과에서는 13번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문과도 요새 쉽지가 않아요. 문과 요새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알아요? 문제? 되게 어려워지고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그리고 문과 수업을 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문과 수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면 문과도 21번하고 30번 되게 어려워요. 특히 30번 격자점 나오고 좀 진짜 개짜증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풀고 있어도 문과 학생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풀 생각이 없거든요. 애시당시에 목표 점수가 96이라서 노관심 뭐 이러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존나 기운 빠진단 말이에요. 이과는 뭐 21, 29, 35 풀면 애들이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문과는 언제 끝나지?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갔으면 좋겠다. 거의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네. 자, 1, 2, 3, 4, 5, 6, 7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7개의 숫자를 다 나열한다는 얘기니까 7개의 숫자를 다 써볼게요. 이렇게 7개고요. 세 번째 자리는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라고 그냥 쓸게요. 됐어요? 짝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짝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지금 총 짝수가 몇 개인데? 3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짝수를 3개를 넣을 수는 없어. 그럼 반드시 이웃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꼭 여기 줘야 돼. 2개를 줄 수도 없고. 그럼 여기 짝수가 2개여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긴 짝수가 1개, 여긴 짝수가 2개. 이런 상황이어야 돼요. 잘 봐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자, 처음에 2를 곱할 건데 이건 뭐냐면 여기가 짝수냐 여기가 짝수냐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4개를 뽑는 뭐예요? 42가 있겠죠? 아니다. 이웃하면 안 되니까 마무리 안 되는구나.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나, 둘, 3개밖에 없네요. 맞죠? 짝수, 짝수, 짝수 3개밖에 없죠? 네, 맞잖아. 이렇거나 이렇거나 이런다고. 맞죠? 그럼 짝수 3개를 쓰는 방법, 2개를 쓰는 방법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짝수를 나열, 그 다음에 홀수를 나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이게 어떤 자연수냐, 그 다음 홀수냐 짝수냐 동시에 고르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짝수냐 홀수냐만 먼저 결정을 지은 다음에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이다 이러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까지 곱했잖아요. 그러면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그냥 이렇게 됐다고 간주하면 돼요. 맞아요? 그럼 이 짝수 3개는 어떻게 나열할 거냐? 3팩토리얼. 이 홀수 4개는 어떻게 나열할 거냐? 4팩토리얼.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864가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이때 짝수 홀수는 반드시 뭐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45번은 안 하고요. 46번입니다. 이게 제 뭐 때문에 질문한지 알 것 같은데. 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전 적혀 있는데 왜 안 적혀 있죠? 제 거는 적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이렇게 흐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 이렇게 흐리지?
기왕 써줄 거 좀 잘 보이게 써놓지 왜 이렇게 안 보이게 써놨으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친절하게 A, B 써놨길래 A를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B를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포함하는 경우를 셌어요. 근데 A를 포함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먼저 보자면 2C1 곱하기 4C1 하면 A를 포함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2C1, 2C1 곱하기 4C1 하면 또 A를 포함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2C1 곱하기 4C1 곱하기 2C1 곱하기 4C1 하면 64가지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각형 결정할 때 A를 포함한 사각형이다 라고 하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여기는 사실상 여기 중에 다 뽑은 게 아니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골라요. 그죠? 여기도 이 네 개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르는 거예요. 여기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르고 여기도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B를 포함한 경우는 그럼 여기 몇 개예요? 5C1인가요? 곱하기 1밖에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죠? 4C1 곱하기 2C1인가요? 이거 얼마입니까? 40까지예요? A, B를 둘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이제 A, B를 둘 다 포함하려면 이렇게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얘를 포함한다고. 맞냐? 네. 그러면 여기 먼저 보면 뭐예요? 2C1이죠? 여기 2C1이죠? 여기 2C1이죠? 여기 1C1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2C1 곱하기 2C1 곱하기 2C1 곱하기 1C1이다. 나는 이거 그럼 이거 8이네요. 그래서 이거 64 더하기 40 빼기 8 해서 틀린 놈도 있죠. 8 곱하기 2 하셔야지. 하나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만이란 건 뭘 구하겠다는 얘기? 대칭 차이법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집합 2번 빼셔야 돼요. 한 번 빼시면 합집합의 원소계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곱하기 2 안 해가지고 이걸 96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러면 문제 다 풀어놓고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51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만 보면 돼. 이거만. 맞아요? 정사각형의 시트지가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 2개인데 둘 다 노란색이죠. 그러면 둘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넷 중에 2개를 택하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4C 곱하기. 맞아요? 그러면 실제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여기 칠해줬다고 간주해도 돼요. 이제 여기랑 여기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직각 이등변은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의 방향 때문에 2 곱하기 2가 먼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2 곱하기 2를 해요. 그럼 대각선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시다. 여기 색깔 다 다르죠? 뭐 하면 돼요? 4팩토리얼. 그죠? 이건 답이에요. 아마 6 곱하기 96이니까 아마 576일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그죠? 다음 1등급 도전하러 갑니다. 도전할 것도 없는데 너무 쉬워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3 이상의 두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는 있잖아요. 사실은 조금 경우에서 하는 친구라면 이것만 보고도 뭘 알아야 돼요? 상황을 분할하고 있구나. 여기 박스 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면 더 좋겠어요. 알겠죠? 예.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1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2개에서 r개를 뽑아서 1을 나열한다는 말은 뭐예요? 특정한 두 명을 제외하고 1을 나열한다는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뭘까? 그럼 특정한 두 명을 포함한다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특정한 두 명 중에 한 명만 포함한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맞아요? 두 명 빼놓고 R만 뽑는 게 아니고 R-1명밖에 안 뽑았으니까 한 명 덜 뽑은 거죠. 그러면 특정한 두 명 중에 한 명은 쓰겠다는 얘기죠. 이건 뭐 전체 맞추면 되고. 맞아요? 이건 뭐예요? 특정한 두 명을 둘 다 쓰겠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아, 그러니까 MPR이라는 상황을 특정한 두 명을 완전히 제외하는 경우, 둘 중에 한 명만 포함시켜서 나열하는 경우, 둘 다 포함시켜서 나열하는 경우로 분할해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다. 이 말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나는 박스 이제 보면서 맞추시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 된 다음에 조식을 쓸 일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분할할 수 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분할 능력이 졸라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1등급 수학을 보시면 내가 질문 안 했나? 잠깐만요. 제가 풀면서 뭘 느꼈냐면 그렇죠. 네, 봐봐요. 질문 안 한 문제인데요. 보세요. 이런 것도 그냥 NCR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하는 능력을 너네가 갖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경우의 수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이 분할 능력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할만 진짜 개 잘하면 순열 조합 필요 없어요. 그냥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만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의 등값은 다 잘하고. 근데 그나마 좀 더 빨리 하려고 이제 그런 것도 외우는 거지. 보통은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러면 순열 조합?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순열 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재적소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상황을 분할해낸 능력. 요 세 개만 있으면 사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반복되는 연산이 너무 귀찮아서 이거 좀 외울까? 이렇게 차근차근 외우게 되는 거지. 그것들을 안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푼다?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에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1등급 수학 이 교재의 목적 자체가 이런 분할 능력을 기르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처럼 특정한 두 명을 반드시 제외해서 내야 하는 경우. 맞아요? 특정한 두 명 중에서 한 명만 끼워 넣는 경우. 맞아? 특정한 두 명을 모두 끼워 넣는 경우. 뒤에 상들 분할하고 있네요. 맞죠? 네. 그럼 가는 식은 뭐냐면 n-2명 중에 r-1명을 1로 나눴으면 실제 사람 숫자가 r-1명 있으면 그 사이사이 공간은 몇 개 있어요? 알게 있나? 양쪽 끝까지 포함해서?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이렇게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r-1개란 말이야. 그럼 요 사이사이에 공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는 요 r-1개보다 한 개 적어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 총 몇 개 나오는 거예요? r개가 나오는 거죠. 즉 이 r개 중에 어디에 끼울 거냐라는 문제니까 r을 곱하면 되고 a, b 중에 누굴 끼울 거냐의 문제니까 2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다는 뭐가 되냐면 2r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a, b를 제외한 n-2명 중에 r-2명을 나열했어요. 맞죠? 예. 지금 이거 뭔 소리냐면 r-2명 나열했는데 얘는 뭐냐라고 하면 그렇죠. 얘들을 인접시키지 않는 거예요. r-2명이다 라고 하면 r-2개다라고 하면 여기 r-3개니까 총 r-1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r-1개의 빈 공간 중에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해서 1로 나열하는 거니까 a와 b를 인접시키지 않는 경우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a, b가 인접하지 않는 경우고요. 얘는 그럼 뭐겠냐? a, b를 한꺼번에 넣는 건데 이는 뭐예요? a, b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a, b가 인접하는 경우겠죠. 얘는. 근데 r-p는 r-1 곱하기 r-2죠. 그럼 r-1이 공통인수죠. r-1을 묶으면 r 곱하기 r-1이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식은 r 곱하기 r-1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럼 저는 그만 풀어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렇게 분할 능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냥 NPR 세면 되는데 이게 뭐한 짓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상황이 반드시 없다고는 보기 힘든 게 NPR의 숫자가 좀 많이 크면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뭐 300p3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네 그냥 하겠죠. 그지같네요. 네. 300p100 이러면 근데 별로 안 줄죠. 네, 짜증나네. 네,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53번 53번 이거는 11의 배수 판정법 혹시 알고 계셨어요? 11의 배수 판정법이 나오잖아요. 중학교 1학년 A급에서 그죠? 예. 앞에서부터 홀수 번째 자릿수의 합에서 짝수 번째 자릿수의 합을 뺀 게 11의 배수이면 11의 배수입니다. 가령 121 이게 11의 배수인가요? 맞아요? 홀수 번째 자릿수의 합이 얼마예요? 2전. 짝수 번째 자릿수의 합은 2전. 0이전. 0은 모든 수의 배수전. 그럼 11의 배수인가요? 근데 1, 4, 6, 4, 1 이것도 11의 배수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 11 4제곱일 텐데 이거 다 해봐 얼마예요? 8이에요? 계속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11의 배수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를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 하냐면 사실 이건 A 더하기 C 더하기 2죠. 이게 10진수니까 A, B, C, D, E, F 이런 숫자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홀수 번째 자릿수의 합에서 짝수 번째 자릿수 합을 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11의 배수다. 그러면 얘는 11의 배수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11의 배수의 판정법은 이미 알려줬는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싶냐면 이렇게 쓰고 싶지 저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쓰고 싶다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뭐도 하냐면 이건 그냥 이 6개의 숫자의 합이잖아요. 얼마예요? 27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연립해서 풀어보면 A 더하기 C 더하기 2는 얼마 나오죠?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D 더하기 F는 뭐가 나오죠? 이게 나와요? 근데 자연수의 합이니까 이것도 지금 자연수여야 되고 이것도 지금 자연수여야 돼요. 타당해요? 그죠? 네. 그럼 이거 먼저 해보고 싶은데 K는 정수니까요. K가 1이라고 하면 말 돼요? 16이니까 말 되죠? K가 2라고 해보면 일단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홀수 나오거든요. K가 3이라고 하면 자연수권이 유효돼요. 뭐야 1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죠? 여기서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이 되니까 그럼 얘랑 부호만 반대잖아. 그럼 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좀 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자연수 조건에서 가능한 K는 2라고 마이너스 1밖에 없고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얼마다? 8이고 B 더하기 D 더하기 2가 얼마다? 19다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가능한 숫자 조합이 1, 3, 4하고요. 그 다음에 5, 6, 8밖에 없어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이 숫자 조합이 그냥 1이라고 해도 반대로 바뀌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5, 6, 8이고 얘가 지금 1, 3, 4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타당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세셔서 2배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2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이다. 그러면 72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12대 배수의 판정법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몰라도 알려줬기 때문에 해석해서 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오늘 다 끝나있네요? 좋네요. 자, 컴퓨터 자판 중 다음 8개를 이용하여 한글 단어를 만들려고 한다. 간도림 인정. 그나도림 인정하지 않음. 간호드림 인정하지 않음. 맞아요? 네.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 지금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예요? 모음 3개죠. 그죠? 그래서 자음, 모음, 자음 이러면 글자를 인정하고요. 또는 자음, 모음이어도 글자를 인정하죠. 도 이런 게 인정된 거 보면 알겠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자음 몇 개냐? 5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음이 5개라는 얘기는 이게 2개야 되고 이게 1개란 뜻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세트를 한 세트, 자음, 모음 세트를 한 세트라고 하면 이걸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순서 자체는 뭐냐면 3팩, 2팩이니까 3가지인 거죠. 맞아요? 그럼 이 3가지 곱하기 자음 몇 개라고? 5팩토리얼. 모음 몇 개라고? 3팩토리얼. 이건 답이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음이 오냐 모음이 오냐 이것만 결정하고 실제 자음과 모음은 나중에 나열한 거예요. 아까 제가 짝수가 오냐 홀수가 오냐 이거 먼저 결정하고 실제 숫자는 나중에 나열했잖아요. 네,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별거 아니죠? 네, 이렇게 약간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지 이런 문제일수록 사실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일수록 사실 쉬워요. 그리고 늘 보던 거 다 이런 느낌의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원래 문제를 낼 때요
여러분들이 생소하다고 느낄 만한 소재이면 난이도를 살짝 낮춥니다. 왜냐면 이미 생소한 걸로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생소하다고 느껴지는 문제의 규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이 문제가 좋아요. 머리 많이 안 쓰고 다 맞추니까.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선택합니다. 대소관계가 있네요. 맞죠? 네. 근데 B는 K다. 즉 B를 정해준다는 얘기죠. 즉 A5다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 A, O, C, D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럼 A라는 놈은 뭐가 가능해요? 4가지밖에 안 가능하죠. CD라는 놈은요? 6, 7, 8, 9, 10도 돼요. 그죠? OC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순서가 이미 정해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40개죠? 그래서 이게 참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P하고 Q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잖아요. 안 같단 말이에요. 맞아? 예. 네. 안 같아요. 근데 저 순서상이 같아질 수가 있다고요?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시당초에 AP라는 놈은 어떤 상태냐면 A, P, C, D 이런 순서고 AQ라는 놈은 A, Q, C, D 이런 순서인데 이 둘이가 같지가 않다니까요? 이 둘이가 안 같으면 이 숫자 접이 같을 수가 없죠. 그잖아요. 아니 이 둘이가 같아야만 그나마 같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네, 헷갈리면 프라임으로 찍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A, C, D가 전부 다 같더라도 P, Q가 지금 같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다고요 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집합이에요. 같은 게 없어요. 네. 무조건 공집합인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근데 니은은 존나 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도대체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공집합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걸 니네가 확인하라고.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이 겹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10C4를 10개로 분할한 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돼요? 이게 당연히 10C4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엄마 이해하겠냐고. 이 A1은 여기가 1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0개예요 이건 0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A2는 여기가 2, 5 올 때죠? A3는 여기가 3 올 때죠? 그래서 뭐 10은 여기가 15 올 때인데 여기 15 오는 거 사실 말이 안 되죠. 다 0대예요. 그러면 다 0대고 실제로 가능한 건 A2부터 뭐까지 가능하겠냐? A8까지만 가능하겠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네. 뭐 이건 의미가 없어요. 0대니까. 근데 이게 왜 10C4냐라고 하면 이미 니네가 니은에서 판정했지 않느냐. 이 PQ가 다르다면 교집합의 원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분할된 거죠. 10C4를 이렇게 분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부분이 왜 있지라는 거냐면 저 디귿을 판정하게 하려고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6번 보겠습니다. 이 정말 하는 거죠? 뭐라고 했죠?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것과 두 번 통과한 것이 같아요. 이거 함수에서 많이 나왔죠? 제가 프린트 드린 거에서 나왔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로.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되려면 상황은 첫 번째, 그냥 항등. 맞아요? 두 번째, 한 개 항등. 세 번째, 2개 항등. 네 번째, 3개 항등. 물론 그냥 항등은 4개 항등인 거죠. 그죠? 근데 함수를 한 번 통과하는 것과 두 번 통과하는 것이 같으면 어찌한다 그랬냐면 하나가 항등일 때 항등이 아닌 원소들은 전부 다 항등의 원소에 대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실제로 상수함수가 되겠지만 그럼 항등 함수가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한 개 항등은 항등이 누가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죠? 4가지예요. 나머지 원소는 자동 결정이죠. 그 다음에 2개 항등은 누가 항등이 될 것인지 사실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항등이 아닌 2개 원소는 항등의 원소가 2개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4C3이고요. 항등이 아닌 원소는 하나를 골라서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갈 수 있죠. 12개, 24개고 이거 다 더하시면 41개입니다.
혹시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좋습니다. 일단 항등인 경우는 뭐 당연히 성립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하나가 항등이라고 합시다. 제가 하나가 항등이라고 했지만 사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만 항등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편의상 1이 항등이라고 합시다. 그럼 1이 1로 갈 거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2가 항등이 아닌 원소는 어디로 가야 되냐? 2는 3으로 가면 되냐라고 하면 2가 3으로 가면 여기서 2가 3으로 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냥 자유롭게 해보자고. 3은 2로 간다고 합시다. 알겠죠? 4도 2로 간다고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3은 2로 가고 뭐 4도 2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럼 2 넣어보면 3 통과한 다음 2 돼서 이거 문제가 안 되냐? 맞아요? 그렇죠. 한 번 통과하면 3이고 두 번 통과하면 2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3도 한 번 통과하면 2고 두 번 통과하면 3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것과 두 번 통과한 것이 결과적으로 같으려면 만약에 A가 이렇게 항등으로 결정이 됐어요. 알겠죠? 근데 한 번 통과한 거, 두 번 통과한 게 같으려면 나머지 항등이 아닌 애들은 무조건 이 항등인 애한테 붙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 통과해도 1, 두 번 통과해도 1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건 이 누가 항등이 될 것이냐 문제가 있어서 네 가지가 되는 거고요. 두 개짜리 항등인 걸 그려보면 좋습니다. 이건 좀 외워버려. 매번 떠올리기 힘드니까. 알겠지? 자, 가령 2하고 2가 항등이었어요. 그럼 2하고 2가 항등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3, 4는 항등의 원소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3은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돼요. 4도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돼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3이 함수 한 번 통과하면 1 되죠? 근데 두 번 통과해도 1 되잖아요? 4가 함수 한 번 통과하면 2 되죠? 근데 두 번 통과해도 1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 2를 고를 거냐 2를 고를 거냐 경우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C 곱하기 2 곱하기 2다 라는 얘기예요.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외우고 계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어우, 공부 좀 해보시고요. 알겠죠? 우리가 기와를 세는 단위래요. 그렇구나. 한우리 독서논술은 기와 2천장 독서논술군요. 알겠습니다.